젤렌스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서방의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의 무기 공급 거점을 파괴해서 전쟁의 흐름을 바꾸겠다, 이런 승리 계획을 협의했는데, 일부 언론들에서는 이 젤렌스키가 빈손으로 귀국했다라고 보도한 바 있지만, 사실은 미국의 에이테크스 미사일이 아니라 영국의 스톰 섀도우에 관한 한 사용을 우선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써 우크라이나는 러시아하고의 전쟁에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젤렌스키의 승리 계획에 대해서 와이타임스가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영국의 텔레그라프는 현지 시간으로 29일 젤렌스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서 영국의 스톰 섀도우 미사일을 활용해서 전쟁의 흐름을 바꾸는 방안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바이든은 장거리 미사일의 발사 제한을 해제할 수 있지만 대신 우크라이나가 이 미사일들을 어떻게 사용할지 좀 더 일관되고도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이어서 젤렌스키는 워싱턴과 뉴욕에서 미국의 지도자들과 만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이른바 승리 계획의 세부 사항에 대해 논의를 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국방소식통은 이 승리 전략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데 활용되는 러시아 물류기지를 해체하기 위해 서방의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또 우크라이나 계획대로 진전이 된다면 러시아군은 무기와 탄약, 연료와 식량까지 공급이 차단되면서 모스크바의 입지가 급격하게 위축될 수 있을 것이며 전쟁도 지속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 그러면서, 전쟁의 주도권을 되찾고 동시에 흐름을 바꾸기 위해 나토 국가들로부터 무장과 훈련을 받은 14개의 새로운 여단을 투입해서 지상 공세를 시도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한 소식통은 우리가 러시아 내부의 물류 사슬을 붕괴시킬 수 있다면 최전선에서 러시아 군대를 마비시킬 수 있을 것이라 그러면서, 러시아군은 차량을 움직일 수도 없을 것이고 최전선에서 탄약을 사용할 수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당국은 영국제 스톰 섀도우 미사일과 미국이 공급하는 에이테크스의 306km, 그러니까 190마일 범위 내에 있는 러시아 내 모든 군사 목표물에 대한 상세한 지도를 작성했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탄약 및 연료 저장소, 비행장 및 지휘 허브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 젤렌스키가 미국을 떠날 때 서방의 미사일을 활용해서 러시아 본토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하기 위한 전략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미국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바이든은 푸틴이 나토 국가들을 향한 핵 보복 등의 우려를 계속 표시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오는 10월 독일에서 약 50여 명의 우크라이나 방위그룹의 지도자급 회의를 열기로 했고, 이 자리에서 군사지원 방안 및 전쟁 승리 방안에 대해서 심층적인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체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사실상 전쟁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젤렌스키도 이를 의식한 듯 우리는 파트너들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승리 계획을 논의할 것이고 여기에서의 결정에 충실히 따를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젤렌스키는 장거리 미사일의 러시아 본토 허용도 긍정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텔레그래프는 이와 관련해서 바이든은 우크라이나가 더 넓은 전략 일부로 장거리 미사일을 활용할 수 있다면 1차적으로 영국의 스톰 섀도우 미사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데 찬성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스톰 섀도우 미사일은 영국산 무기임에도 바이든은 스톰 섀도우가 미국이 제공한 기밀 표적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영국 당국이 우크라이나의 사용을 승인했음에도 이를 러시아 본토를 향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를 해왔습니다. 영국 총리인 케이어 스타머 경은 이미 국경을 넘는 공격을 지지했고, 프랑스 대통령 엠마누엘 마크롱도 공개적으로 프랑스산 장거리 미사일 스칼프 EG의 러시아 본토 공격을 지지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논의에 정통한 한 유럽 관계자는 서방제 장거리 미사일의 사용은 하나의 장비일 뿐이고 이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한 매우 신중한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미국 당국은 승리를 향한 일관된 전략을 원하고 있으며 그 전략에는 장기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단순하게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14개의 여단을 투입하는 계획까지 맞물려서 치밀한 전쟁 계획이 선행돼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부연했습니다. 텔레그래프의 이날 보도는 하루 전날 보도한 내용과는 상당히 결이 다릅니다. 텔레그래프는 전날 백악관 대변인은 현지 시간으로 27일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에 러시아 본토 공격 허용과 관련해 발표할 내용이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장 큰 문제는 서방이 장거리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얼마나 제공할지 등의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뜻 장거리 미사일에 러시아 본토 공격 허용이라는 발언을 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 뒤 텔레그래프의 보도 내용이 상당히 진전된 상황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한편 러시아 본토 타격을 승인할 경우에 오히려 러시아의 치명적 보복만 유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에 승인을 계속 미뤘던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정보기관들은 러시아군 정보기관인 총정찰국이 미국과 유럽의 군사기지에 강력한 공격까지 감행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자국 핵교리 개정을 공언하면서 비핵보유 국가가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아서 러시아를 공격할 경우에 지원국도 핵 공격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서방 국가가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허용할 경우에 대비한 경고 메시지였던 셈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미 정보기관의 평가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왜 그동안 러시아 본토 타격을 승인하기 어려워했는지 설명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또 현재 행정부 내에 우크라이나 요청을 거절해야 한다는 내부 압력도 있다라고 부연했습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최대 원조국인 미국과 유럽 국가들과 잡음을 빚는 건 레임덕 상태인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리더십 부족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영국의 언론인 겸 역사학자인 마크 어번은 현지 시간 29일 영국 더 타임스의 유료판인 썬데이 타임스에 실린 바이든은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서 왜 실패하고 있나 이런 제하의 기고문에서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두 동맹에게 승리가 어떤 모습일지와 관련해 모호한 태도를 유지했고 결국 양국 지도자들이 각자의 의제를 추구하도록 놓아뒀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는 전쟁이란 실존적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더욱 강력한 무력을 행사한다는 입장인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양측 모두에 그렇게 하지 말 것을 촉구하기만 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더 타임스는 이어서 최근 수개월간 전개된 여러 상황은 바이든 대통령을 자유세계의 지도자보다는 구경꾼처럼 보이도록 만든 측면이 크다 그러면서 고령과 인지력 저하 논란으로 지난 7월 대선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레임덕에 빠진 데다가 11월 미국 차기 대선을 앞두고 분쟁거리를 피워온 것이 결과적으로 미국의 리더십 저하로 이어졌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한편 젤렌스키를 만난 바이든은 우크라이나에 80억 달러, 한 10조 5천억 원의 군사 지원을 하기로 하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한 승리를 거두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게시물에서 우리는 이 지원을 가능한 효과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사용하여 우리의 주요 공동 목표인 승리하는 우크라이나,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평화 그리고 대서양 안보를 달성할 것이다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미국의 이번 지원 가운데는 이 사거리 130km 달하는 중거리 미사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이트하우스 국제정세 분석의 주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